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교육생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이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이 바로 이제 연휴, 바로 전날이죠. 그랬더니 오늘 시장도 역시 크게 모습이 드러나오는 것은 아니었고요. 왔다 갔다 조금 변동성만 있었던 장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60선 위로 올려놨는데요. 일단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자, 정지현 멘토님,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장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은 1961.45포인트 0.16%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처럼 1960선에 안착을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크게 좋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 합의점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번 이제 연휴 동안에 어느 정도 이슈로 좀 불거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은 이렇게 없었다라는 점,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이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무언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지껏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처럼 종목장이 펼쳐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면은 오늘 좀 흐름들이 괜찮았었던 자동차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지수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많이 가야 2000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형주 쪽과 중소형주 쪽, 이런 쪽에 종목군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요, 여러 가지로 좀 변동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우려가 있겠죠. 일단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안개가 거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 변수 요인들, 여전히 조금 상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코스닥 종목 장세는 이어질 듯 보입니다. 코스닥이 금일 소폭 조정을 보였던 것은 지금까지 잘 올라왔었죠. 너무나 급등세를 기록했던 바이오 쪽이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이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거래 정지였고요. 셀트리온이 급격한 좀 하락세를 만들어냈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의 어떤 조금 동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큰 쪽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어떤 사물 인터넷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주도주가 살짝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포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도주 재편의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월요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월요일날 확인이 좀 되고 나면, 주도주를 바꿔 나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통신 장비 쪽보다는 또 다른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신 장비가 바로, 빠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시 반등과 상승, 그리고, 또 조정, 이걸 반복하면서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은 다시 한번, 재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직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소비 관련,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이 시장 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섹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침에 잠깐 제가 역전의 맹수 시간에 출연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모바일 게임즈를 보셔야 될 때다. 그래서 컴투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계속 매수가 순환이 되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먼저 참고가 되신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수익률 제고에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군이 과연 이제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같이 편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되신다면요, 바로 전화기 수화기를 드시고요. 수화기를 드셔서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김지웅 멘토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013-3366-0110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힐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 삼성 SDI.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4만원에 30%인데요. 14만원에. 예. 30%. 일부 왔다 갔다 하고 가지도 안 하고 지금 애를 먹이네, 지금. 지금 그 애를 먹이는 이유가 있죠, 이 회사가. 왜 애를 그렇게 먹입니까? 간이 타서 죽겠는데. 간이 타시면 이거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너무 하잖아. 이거 하면 벌써 한 작년에 샀어요. 아, 이 작년에 사셨어요? 예. 저작년에 산 셈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어머니, STI 파셨죠? 예? 그 어머니 맞으시죠? STI 파신 어머니. 팔았다고요? 예, STI 그때 팔았다고 말씀하신 어머니 아니세요? 안 팔았어요. 아, 들고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를 거쳐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예. 여기 14만원대가 13만 7천원대가 저항대예요. 그 근처가 한 번은 더 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근처에서 한 번 또 흔들흔들 거릴 거예요, 아마. 13만 7천원에 가면 또 흔들거린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13만 7천원까지는 아마 쉽게 줄 거예요. 쉽게 주고. 자, 어머니,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제가, 예. 강한 지지대가 됐던 게 저항으로 바뀌면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자, 요걸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지금 화면상 차트 보이시죠? 예,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지지 받았죠, 어머니? 예. 이게 2012년도죠? 예. 여기 2013년도 초에도 여기 지지 받았어요. 요걸 살짝 깨고 내렸지만 어찌됐든 요걸 지지선으로 해서 또다시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2014년도 초에도 여기 지지 받았죠, 어머니. 그죠? 근데 이걸 확 뚫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항대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이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13만 7천원대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는 전략을 찾고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곧 아마 13만 7천원대를 줄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하세요, 어머니. 예, 13만 7천원 비중을 좀 줄이라고요? 예. 예. 비중, 어머니 지금 들고 계신 비중에서 반을 좀 줄여보세요. 반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13만원, 이 조금 깨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그 비중 깨진 그럴까요? 것만.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아라고요? 예, 절반만. 예. 13만 7천에서 절반 판 거를 13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또 절반을 다시 사세요, 그거를. 네. 아시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꼭, 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수가 제일 좋은 예, 겁니다. 꼭 믿고 해보겠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2,300원에 50%요. 22,300원에 50%. 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17,000원에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23,000원을 제가 다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하면은 한 3만 원까지 갈 것 같아갖고 네. 제가 다시 재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잘 본 건지 어떤지 궁금해갖고. 일단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뛰어나게 좋아지면서 상승을 한 부분들은 일단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600억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가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네, 중국 시장에서도 진출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딱히 그런 뭐 성과는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컴투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 쪽에서도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아직까지 소식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박스권형으로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25,000원대, 즉 2만원 정도에서 25,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형에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절할 거는 아니죠? 손절이요? 네. 글쎄요, 지금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인데, 일단은 낙폭이 상당히 좀 컸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난 이게 반등폭 자체도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2만원 라인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2만원짜리 대가 깨지게 되면 한 19,000원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2만원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23,000원대, 2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대륙재간이고요. 예. 5,300원 10%요. 예. 수익 크게 나오시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언니? 아니, 저기, 앞으로 많이 갈 건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몰라서요. 물어보려고요. 제가요, 예. 다른 거 해가지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못 팔고 있는데, 이거라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싶어서요. 일단 이거는 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더불어서 캠핑 문화가 계속 캠핑 문화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제간에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가 계속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 확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주가가 그렇다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장기 저항대였던 이 구간을 뚫어냈어요. 6,800원대 부근을.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장기 저항대가 지금 지지기선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위로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네. 지금 이걸 익절가만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300원 잘 싸게 사셨기 때문에 6,900원의 익절가를 잡아놓고요. 네. 6,9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한번 들고 가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게 8,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네. 그때 익절가를 조금 높이세요. 7,300원까지.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9,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8,100원까지 익절가를 또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가서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익절가를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익절가를 매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6,900원이에요? 예, 어느 가격대에 올라가면 또 익절가를 좀 높이고, 어느 가격대 이상 올라가면 또 익절가를 높이고, 이런 식이지, 매일 올라간다고 해서 매일 익절가를 높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메모 잘 하셨다가 지금은 6,900원에 익절가 잡아 놓으시고요. 네. 그죠? 터치 안 하면 그냥 들고 가세요. 네. 8,000원 넘어가면 7,300원까지 익절가 높여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예, 예. 9,000원 넘어가면 8,100원까지 익절가 높여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잘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저한테 전화 주신다 했는데, 전화 기다렸는데 안 주시던데요. 아,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나요? 네, 좀 이해를 하세요. 저희가 여기 이제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전화 드리다 보면 혹시나 안 받게 되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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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NC 서포트, 예. NC소프트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9만 5천 원, 비중은 네. 60%, 예. 6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넥슨과 지분 싸움도 하고, 어저께인가, 매불, 게임 중간, 인수해서, 어떻게. 넷마블? 하는 걸, 예. 네. 지금 보면 예. NC소프트하고 넥슨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 예. 그죠? 예, 지분 경쟁을 뭐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NC소프트가 백기사가 정해졌죠. 예. 넷마블. 그치. 그죠? 자사주를 예.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주주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NC소프트에 대한 지배력은 좀 더 높아지겠죠.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그죠? 그럼 넥센은 떨어지겠죠. 예. 그럼 지분 경쟁이 여기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예. 시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럼 이제 넥슨에서도 뭔가 한마디를 딱 해줘야 그렇죠. 주가가 움직이겠죠. 예. 그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예. 주가는 일단 올라갈 만큼 정부 정권력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을 부딪힌 거고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한 수순입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네. 우선은 이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은 뭐 좋아질 겁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좋다던데, 예. 네, 실적은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모바일 쪽으로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PC게임 쪽에서 그럼 실적은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고 요것보다도 일단 경영권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컴투스나 게임빌 이런 종목군들 게임주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반해서 NC소프트는 밀려 내렸습니다. 네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밀렸거든요. 네네. 일단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추세 라인대 저점권까지는 내려왔어요. 일단 그럼 61선에 대한 기준 부분들이 되겠죠.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 넥센 쪽에서도 뭔가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의 이 주가 흐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M&A 이런 거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코멘트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의 역할을 좀 할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네네. 근데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의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 종목군들을 만약에 보셨다라면 비중이 60%면 단기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종가상 18만 5천 원입니다. 아하, 좀, 18만 예. 5천 원짜리 때 깨지면 많이 밀리면 18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을 겁니다. 17만 한 5천 원 정도 때까지. 예.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나는 이걸 조금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18만 원 61선짜리 때가 이탈이 된다라면 비중을 좀 더 줄여놓으세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놓고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다시 또 재매수를 해도 되니까 지금 자리 때서는 좀 변동성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에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좀.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예. 매수가는요? 72,400원이요. 어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0%요. 아주 제대로 몰빵을 하셨네요, 그죠? 참, 왜 복도, 왜 굳이 이 종목에 몰빵을 하셨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SDS 뭐 상장한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 네. 그 상장하면 뭐 8만 원도 간다, 9만 원도 간다 이런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제일모직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마음에 어떤 그렇죠. 왔던 근데 이게 같아요. 지배구조가 아무리 그래도요, 예. 회사 실적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만약에 우려가 되면 지배구조에 대한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상 의아할 만큼 많이 눌렀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 봐도 의아할 만큼 많이 눌렀어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나온 거는 그럼 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나왔을까? 이게 나옴으로 해서 이 여기서 빠진 이제 물량을 어디로 갖다 부었느냐? 여기서 빠진 물량들이 삼성 SDI로 갖는 것이고 제일모직으로 간 것입니다. 그죠? 삼성 SDS, 제일모직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때까지 삼성물산을 많이 들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빼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지금 손실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100%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스님께 손절하라고 해도 손절 못 하세요. 그죠? 예, 손절하라고 말씀드려도 손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예. 들고 가시는데 이건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길게 보면 내년까지 보셔야 되고요. 예. 짧게 봐도 올해 연말까지는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라는 게 이게 거의 10년 사이클이에요. 예. 그죠? 10년 사이클인데 지금 이제 한 마지막 곡에 한 7년째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8년 넘어가고 9년 넘어가고 10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 구간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10년이 과연 되기 전의 모습이 과연 어느 때부터 나타날 거냐고 보면 거의 지금 유동성을 푼다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중순부터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건설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늦어도 올해 연말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이제 선생님 매수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늦으면 내년 내년까지는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손절매 구간, 부분적으로 뭐 물량을 줄인다든지 비중 축소. 근데 이게 비중 축소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선생님. 100%를 이미 들어갔고, 확신이 있다면 굳이 이거를 비중 축소해서 또 밑으로 잡고 이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단은
예.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67,000원대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예. 예, 67,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줄이고, 다시 이 6만원 살짝 깨진 부근에서는 다시 재매수를 하는 이런 반복적인 걸 통해서 조금 수익을 좀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원래 또 대형주를 싫어하는 데다가, 그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밑으로 배팅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죠? 또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진다는 쪽에도 배팅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예. 예. 그러면 67,000원대에서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 컴퓨터를요, 네. 2월 한 10일 전에, 네. 12일 날, 네네. 그걸 3,630원에 50%를 샀는데, 그게 어떻게 돼? 3,680원이요? 3,630원이요. 네. 샀는데, 오늘 그 25원까지 왔는데 던져보려다가, 단타 치세요? 어머니! 예? 단타 치시냐고. 아니요. 근데 뭐가 얼마나 빠졌다고 이걸 던져버려요. 어머니. 아니, 좀 많아서. 비중을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아니면 다 정리를 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좀 잡을까. 몇 해볼까 그러고 그랬거든요. 확 하고 급락 나면 잡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안 되겠죠? 네? 네? 확 하고 급락 나오면 네. 어머님 잡으실 수 있겠어요? 잡으라고요? 잡으실 수 있겠냐고요? 비중 줄였다가. 네. 아니 못 잡아요. 그죠? 못 잡죠? 네. 네, 그런 거죠. 못 잡아요.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안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한국 컴퓨터가 실적이 많이 나빠져갖고 적자로 전환되고 그 기업은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일단 매출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가 없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4,000원대에 놀아야 될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해서 답답하니까 조금 빠진다고 해서 에이 그래서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다른 주식들 다 못하세요, 어머니. 만약에 비중이 50%가 너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손실이 없는 선에서 줄이시고요. 만약에 이거 손실권역이 아니라 매수가 위로 올라가야 되면 올라갈 것 같아서 또 매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사람 마음은 갈대입니다. 그죠? 아, 목표가는 4,000원대 이상이에요, 무조건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좀 가시고요. 네. 여기에서 4,000원 가도 수익이 10%가 훨씬 넘죠? 은행 이자에 4년치가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좀 보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이거 한 4,5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려요? 그럼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은 언젠간 올라가요. 또 하나, 2대 주주가 한국밸류 쪽에서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가치 투자성의 개념인 그 펀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손절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고? 네, 손절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냥 보유만 해요? 네. 기본 뭐 4,000원 이상에서 넘어가면은. 기본 4,000원 이상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기다리면 아시겠죠? 좀 되겠네요. 기다려 보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어우, 전화 안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 매수가는 얼마나 되세요? 27,300원에 15%요.
어허, 참. 아니, 실컷 방송에서 11월 달에 그 핀테크 좋다 해갖고 15,000원대는 뭐 하고 계셨다가 27,000원 그 꼭지에서 또 잡으셨어요. 예? 예. 딱 어머니 지금 딱 그거를 드시려고 이제 지금 딱 전화를 하셨네. 그죠? 방송에서 핀테크에 대한 강의를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예. 그게 2014년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말쯤 됐는데, 그때 이 KG이닉스가 15,000원 밑이었어요. 그때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다가 이어서 따라 붙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또 다시 새로운, 자, 얼마 전에만 해도 제가 또 3D 프린터 관련 얘기 드리면서 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자, 이 종목만큼은 명확하니까 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뭐였어요? 방송 안 보셨구나. 예, 저기 출근하는. 그래, 최근에 또 STA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 KG, 핀테크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오르네. 지금 따라 붙어야지. 저번에 3D 프린터 얘기했는데, 많이 오르네. 지금 따라 붙어야지. 이러면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이거는 많이 올라와봤자 또 여기서 오른다고 한들, 어머니 매수가 근처면 팔아야 돼. 그죠? 네. 이런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위에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는 저것끼리 지금 수건 돌리기, 순례 정하려고 수건 돌리기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덜렁 들어가시면 수건을 딱 받는 순간 순례입니다. 연락이 뛰어야 돼요. 그죠? 어머니. 이래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가세요. 지금은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셔서 제가 속이상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일단은 22,000원대 여기가 지지대예요. 22,600원인데 여기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데 오히려 따라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저항대였는데, 장기 저항대인데 이걸 뚫어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대였던 구간이 뚫고 나니까 지지대로 바뀐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가 잘 나오면 다시 27,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29,000원 간다고 해서 덜렁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야 나중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스권으로 대강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27,500원하고 23,800원 사이에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들고 가시다가, 그 박스권 상단이다 싶으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근데 그게 27,500원인데, 어머니 매수가보다 한 200원 높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실컷 기간 동안에 이익 볼 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에 손실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죠? 저 물타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이 구간에서 또 물타기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 좀 빨리 나오려고. 위험한 선택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섹터가 뭐 지금 당장 어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굳이 지금 15,000원에서 이만큼 거의 단기간에 100%로 올라온 종목을 또 그 떨어지는 조정 구간에서 물타기를 한다. 여기서 한참 행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수익을 말하던 시간을 통해서 3D 프린터 또 얘기 드렸고, 그것이 지금 급등이 또 나오고 있고, 또다시 새로운 섹터들을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오른 그런 섹터 중에서 답을 찾아보셔야지. 굳이 다 올라간 쪽에서 자꾸 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 여기서 산업의 동향을 분석해서 이걸 쭉 추세 상승을 갖다가 분출 전에
그런 섹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한참 올라왔다가 조정 들어오면 이걸 눌림목이라고 잡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물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전문가하고 똑같은 짓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얼마든지 산업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죠? 네. 그게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종목을 짝사랑하게 되고 짝사랑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큰 손실이 나도 손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네. 네. 힘내세요. 손실이야 보전하면 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메꾸면 돼요. 근데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저거 한참 갈까요? 한참 걸려요. 이게 한참 걸려요? 여선 한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괜히 따라 붙으셨어. 왜 그거를 굳이 15,000원대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속상해요, 이러면. 저도. 부터 저기 한다고 그래갖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100% 올라오는데 이거를 거기서 더 먹겠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손실 보전하면 됩니다. 예. 예. 자, 정말, 서울경제TV의 브레인입니다. 굉장히 말씀도 유창하게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웅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 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예,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욱입니다. 예, 벌써 마지막 날에네요, 새해. 예. 첫 번째 종목 바로 갈 텐데요. 예, 남선 알루미늄. 예, 남선 알루미늄, 매수 단가가 1265원에 비중 10%. 비중, 괜찮아요. 예. 오늘 들어가시면, 오늘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좀 테마성을 좀 따라 들어가요. 오늘은 그런 이슈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전기차랑 이런 테슬라 부분이나 뭐도 하면서. 근데, 남선의 알루미늄 자체가, 예, 실적 괜찮아요. 예,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움직임이 보여졌으니까 여기서 털기 위한 그런 거래가 나왔다기보다는 한번 손바뀜이나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1,400원까지 한번 보세요. 예, 1,400원까지 한번 보시고 가볍게 10% 그냥 입질을 하신 건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다가 오히려 그냥 1,100원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더 태우세요. 예, 그래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알루미늄은 대세예요, 대세.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자, GS건설. 다행히 좀 수익권이긴 한데 비중 20%.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여져요. 예, GS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해외 쪽에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가로 그냥 때려서 수주했던 거에서 그 잠재적 리스크가 아직도 많고요. 그래서 실적은 좀 개선되긴 했지만 적자에서 전환은 했어요. 흑자로 전환하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럼 GS건설은 아니에요. 예, GS건설 그냥 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 다른 거 있어요. 사모라든가 굉장히 좀, 차라리 현대건설이 좀 낫겠어요. 이거보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 좀 지금 고생은 하고 계신데 어차피 이거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73만원에 비중 20%. 많이 떨어진 것처럼 7만원 떨어져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10%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주봉 보세요, 주봉. 어차피 주봉 보시면 이거 걸려 있잖아요, 이게. 박스권. 위로는 88. 밑으로는 한 60, 한 5 정도. 박스권 하단 부분 거의 다 왔고 어차피 플랫폼은 갖고 있고
라인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또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올해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예,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예,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예, 들고 가세요. 예, 좀 더 빠지면 예, 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70만 원 후반대까지 한번 보세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 유양 DM요. 별로 뭐 메리트는 없는 종목이에요. 메리트는 예, 메리트는 없는 종목인데 1255원 비중 10%. 최근에 뭐 1300원 조금 올라가다가 또 퍼지고 올라가다가 퍼지고 오늘도 돌파하려다가 또 퍼졌어요. 그런데 또 뭐 1200원 밑으로는 또 안 떨어져요. 보면 뭔가 한 방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실적도 아닌 것 같고 실적도 애매하고 LED 뭐 이런 쪽 부품 좀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뭐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냥 위에다 좀 예, 수수료 나오는 차들 좀 걸어 두시고 예, 다음 주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ED 굳이 하고 싶다. 좋은 거 있어요. 예, 좋은 거. 필룩스나 뭐 이런 것들 예, 실적 확실히 잘 나오고 성장하는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걸로 바꾸세요. 예,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야, 다음 종목은 예, 좀 뭐 고생스럽겠네요. 최근에 LMS네요. LMS 2만 원에 사셨어요. 2만 100원에 10%. 뭐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LMS 작년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잘 나고 프리즘 시트 이게 뭐 LCD 뭐 그런 예, 필수 소재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 소재. 중소형 프리즘 시트에서는 이제는 세계 1위에요. 예전에는 3M이 1위였다가 다 뺏어오고 있어요. 단가가 워낙 좋으니까 일본 애들도 얘네 거 써요. 프리즘 시트 하나 갖고만 해도 이거는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빠졌던 게 블루 필터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블루 필터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 뭐 LG 이노텍의 공급이 원래는 1월에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더라고. 3월로.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지금 좀 헤매는 것 같습니다. 헤매는 것 같고 지금은 근데 적정가 대비해서 좀 많이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종목들 그리고 퀀텀다 필름 앞으로 뭐 퀀텀다 TV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 두 개죠. 그 올레드 아니면 퀀텀다 둘 중에 하나인데 퀀텀답은 또 이게 싸요. 단가가 단가가 싸서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는 퀀텀답을 갈 수밖에 없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 애들은 올레드를 잘 못합니다. 기술이 좀 딸려서. 근데 퀀텀답은 좀 접근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좀 공급은 될 겁니다. LMS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쫄 종목은 아닙니다. 들고 가세요. 최소한 24,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자 코스맥스 BTI 지금 뭐 49,500원은 비중 40%. 뭐 이 정도는 일단은 지금 뭐 바닥권 코스맥스의 어떤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럼 뭐 제약이나 그리고 코스맥스의 어떤 신성장 동력은 이쪽에서 뭐 자회사 중심 코스맥스 BTI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보통 다 뭐 한 30배 이상 쳐줘요. 지금 요즘 트렌드가 기관애들 지들이 막 다 사놓고 이렇게 가격 자체를 이게 막 그 가격이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지금 가격에서는 더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고 일단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목표가는 좀 뭐 예전은 뭐 고점 작년 고점 뭐 6만 원대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한 20% 정도 그냥 본인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그걸 목표로 잡고 한번 가보세요. 뭐 굳이 뭐 손해보고 팔 필요 없고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사셨고 뭐 12,000원 비중 25% 들어가셨네요. 이거 뭐 좀 애매할 겁니다. 이거 더 뭐 갖고 가야 될지 이거 추세가 꺾인 게 아닌지 일단은
캠트로닉스가 뭐 터치나, 예, 그리고 이게 좀 IT 부품하고 소재하고 화학적으로 좀 잘 나눠진 그런 예, 종목입니다. 올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예, 반등을 했죠. 예, 캠트로닉스, 싱글러스 뭐 이쪽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 그 부분이 그런 쪽이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그 회복을 전제로 해서 예,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끊어주신 다음에 한 11,0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당장 좀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도전을 해보시고 그다음 좀 여기서 끊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일단 끊고 한번 예, 다음 길을 한번 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예, 멘토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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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6,800원에 100%예요. 46,800원에 100%. 네. 한 방에 사셨나요? 네. 시원하게 사셨네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한 방송 보고서 했거든요.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근데 뭐가 이 메리트가 느껴졌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될지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했는데 좀 네. 빠지는 바람에 네. 예, 약간 불안하긴 불안하네 지금요. 주가가 지금 계속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 좀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안 드세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빠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요. 네. 일단 네, 보시게 이거 되면 3만 원대의 저점을 기록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결국엔 이게 한 번에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예. 한 4만 3천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4만 8천 원 정도대가 1차적인 좀 저항 자리대에 있고요. 예. 그 자리대를 넘어가야 이제 5만 원 자리대가 있는데 예. 46,800원에 한 번에 100%를 매수를 하신 걸 보면 이걸 길게 끌고 가시려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 예.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박스권역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좀 줄여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4만 8천 원 정도 때 내면은 한 80% 정도는 줄이세요. 예. 네, 줄여놓고 난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5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커버리게 되면 이제 좀 밀리게 되면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예. 엔터주들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과거에 뭐 음원주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정체 구간에 있죠. 예. 어느 정도 어닝 시즌 1분기 실적 발표 때쯤 되게 되면 이게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는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걸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라면 일단 반등이 나와주셨을 때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선행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만 8천 원대 한번 저거 하라고요? 4만 8천, 그러니까 4만 7천 원짜리대가 거의 매수가 정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4만 7천 원 그 손실이 없는 선, 그 선에서 일단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참, 궁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연휴는 어찌됐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요. 또 연휴 지나고 나서 대응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찌됐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